윤석열이 기어코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답니다. 윤석열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역대급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역시 검찰은 윤석열의 개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뒤 세 번째 여름 휴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하반기 국정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데 지금 당장 책임져야 하는 일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 모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어떻게든 질질 끌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당한테 협치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사용 횟수가 어느새 20건을 넘어 21호를 기록할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야권의 방송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이에 야권에선 대통령 거부권 중독이라며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제적의원 179명 중 177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결국 단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전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법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법안 중 하나입니다. 앞서 야권은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날마다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 저지를 위해 5박 6일 동안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며 맞대응의 방해에 힘썼습니다. 이 기간 국회 본회의장은 본회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진행, 24시간 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 및 통과, 여당 퇴장 속 야당의 법안 단독 표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국 6개 법안 전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검찰을 둘러싼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가입자 조회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조회 대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 사찰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절차라며 수천 명을 상대로 통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지난 1월 통신 조회를 한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대상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논란의 불씨는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주말 사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지난 2일 통지하면서입니다. 대상자에는 이재명, 추미애 등 민주당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정보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제공된 시기는 1월 4에서 5일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다수의 언론인을 상대로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현 애두를 포악한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정치적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가니 배 밖으로 나왔는가라며 검찰은 이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라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70명 통신 조회를 한 공수처에 대해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000명 통신을 조회한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만 골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 깡패 이상의 범죄 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방탄 움직임은 숨기는 척도 안 하고 아주 노골적입니다. 대통령경 5처와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하려는 국방부 민원실 취재를 이례적으로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은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31일부터 22,080명에게 받은 서명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려고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경 5처 지휘를 받는 202 경비단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오전 9시 30분께부터 현장을 찾은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취재진의 민원실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누구나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으며 편의점, 빵집 등도 입점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군사기지법상 촬영이 안 된다, 취재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이미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민원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취재가 이뤄진 공간이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이날 민원실 관계자조차 전쟁기념관 쪽 방향으로 제 손만 나오게 찍으면 된다며 촬영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실 관계자 안내로 취재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경찰이 뒤이어 도착한 취재진 중 일부의 통행을 막으며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민원실로 향하는 삼각지역 횡단보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자들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민원실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은 어쩔 수 없고 더 기자들을 들여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통제당한 취재진은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민원실 관계자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촬영을 허락했다, 촬영을 통제해야 한다면 공동취재단을 꾸려 일부 기자만 들어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비과장은 길 건너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공동취재단 취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경찰은 사진 영상을 찍지 않는 취재기자까지 포함해 모든 취재를 불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취재진이 민원 제출 현장조차 취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럼 지금 왜 우리를 막는 것인가라고 재질문하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 민원실에 미리 도착해 있던 취재진에게도 취재를 불허한다는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공동취재단 자격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가 있던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영상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던 민원실 관계자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달라진 상황을 전했고 국방부 민원실의 취재진도 모두 건물에서 내보내져 삼각지역 바리케이드 너머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억지까지 부리며 권력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체 숨길 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대통령 부부의 만행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